집은 용기로 사는 게 아닙니다. 3억 대출, 월급 300의 현실. 오늘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아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서 대출받아 집을 사고 싶다는 아이에게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끌하지 말고 내 돈 70%, 대출 30%만 써라. 그런데 아이는 묻습니다. 왜요? 그리고 우리는 또 말하죠. 대출 받느니 차라리 전세나 월세로 살아라. 하지만 아이들은 그 말을 조언이 아니라 잔소리로 듣습니다. 그런 자식이 부모님의 잔소리처럼 들렸던 그 말들이 지금 현실이 되어 수많은 청년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부모 마음으로 보면 30%만 대출 받아도 불안한데 아이들은 왜 30% 자본에 70% 대출을 선택했을까요? 그건 아이들이 무모해서가 아니라 그 시대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과 2021년 대한민국 역사상 2030 세대의 주택 매수 비중이 가장 높았던 시기. 서울 아파트의 40% 이상을 2030 세대가 매수했습니다. 자산은 적었고 선택지는 없었고 그래서 대출 의존도는 처음부터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자산이 적었다는 겁니다.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이름 아래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섞어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인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30%의 자기 자본으로 70% 대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았죠. 그런데 이게 함정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금리가 낮아서 그럭저럭 버틸만 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싶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변동금리가 하나둘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처음엔 조금씩이라 괜찮아 보였죠. 그런데 그 흐름이 멈추지 않았고 2025년을 지나 지금 2026년에는 변동금리 대출이 연 6%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매달 갚아야 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연 2%일 때 3억 대출의 이자는 한 달에 약 50만 원, 월급 300만 원이면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금리가 6%가 되자 같은 대출인데 이자만 매달 150만 원. 여기에 원금 상환, 관리비, 세금 그리고 생활비까지 조금씩 오른다는 말이 결국 이렇게 큰 숫자로 돌아올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이자, 금액을 볼 때마다 그 현실을 이제야 체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의 주거 문제는 집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담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에 더 가까워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경매 시장을 보면 임의경매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임의경매란 대출을 갚지 못해 은행이 집을 경매로 넘긴 경우입니다. 집주인이 스스로 팔려고 내놓은 것도 원해서 경매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경매 물건들은 사연 없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절약으로 해결될 문제도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무리한 대출, 변동금리, 예상보다 길어진 고금리, 그리고 버티다 결국 놓아버린 집들입니다. 그 집들은 더 이상 누군가의 꿈이 아니라 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내려놓은 선택의 흔적이 됩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고 금리는 생각보다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금리는 숫자가 아니라 삶의 무게가 되어 감당할 수 없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30대 가구의 부채 증가 속도가 전 연령대 중 가장 빠릅니다. 소득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제 집이 팔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매도하려 해도 살 사람도 없고
설령 판다 해도 대출금보다 적게 받으면 빚만 남고, 그래서 선택은 하나뿐입니다. 더 빌리거나 버티거나 결국은 내려놓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됩니다. 2023년, 2024년 위기가 올 때마다 정부는 숨통을 틔워줬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 대출. 하지만 2025년 하반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계부채가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자 대출의 수도꼭지가 잠겨버렸습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3단계 대출 한도는 반 토막이 났습니다. 이제는 빚으로 빚을 갚는 돌려막기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추가 대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자 한번 연체되면 그 순간부터 신용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경매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빠릅니다. 부모는 아이를 말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집을 사지 말라는 것도 성공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너의 인생이 집 한 채에 묶이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집은 언젠가 다시 살 수 있지만 무너진 시간과 무너진 마음은 다시 사기 어렵습니다. 남들이 집을 산다고 해서 지금의 소득과 금리, 생활비 구조까지 함께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결단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용기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먼저 살아본 사람의 경고였습니다. 워런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하라. 집을 사는 것은 탐욕이 아니라 필요입니다. 하지만 필요와 조급함은 다릅니다. 지금 당장 집을 사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다는 마음은 대부분 시장이 아니라 두려움이 만들어냅니다. 지금 당장 집을 사야 한다는 조급함을 내려놓으세요. 집은 용기로 사는 게 아니라 현실을 견딜 수 있는 여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의 소득으로, 지금의 금리로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는 시간까지 함께 감당할 수 있을 때 그 집은 비로소 버틸 수 있는 삶의 공간이 됩니다. 오늘 집을 사지 않았다고 당신의 인생이 뒤처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멈춰서는 선택이 내일을 지켜주는 가장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집은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인생을 담아내는 그릇일 뿐, 삶을 무너지지 않게 받쳐주는 기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늦어도 괜찮다고, 남들보다 다른 속도로 가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지키고 있는 일상, 매달 버텨내고 있는 하루,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말의 온기는 하나만 남기고 가겠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실패한 게 아니라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마리옹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